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면서 돈 거래에 제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습니다. 즉 돈을 빌리거나 할 때 제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고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거래서에 사인한다거나 지장을 찍는다거나 하는 등 직접 나선 건 없습니다. 이럴 때 추후 아버지께서 빚을 갚지 못하신다면 상대방이 제 명의의 통장 및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을까요? 혹은 제가 직접 행동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생기는 건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이고 참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사연으로 또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사업을 할 때 회사나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니라 아들의 통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왕왕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 아드님이 직접 나서서 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서서 한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이제 묵인하신 것도 일종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몰래 모르게 사용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서 행동한 부분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시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상에서는 연대에서 변제할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아드님에게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도 뭐 송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세법이냐 상법이냐에 따라서 처벌 내용이 또 달라질 네. 수가 있는 것도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빌린 돈을 못 갚으셨을 경우에 아들이 통장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도 돈을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대출 관련된 뭐 서류에 뭐 아드님이 뭐 자기 기명 날인하시지 않은 이상은 이제 아버님이 뭐 이제 차용인으로 돼 있을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어떤 계좌가 누구 계좌에 돈이 들어가냐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아드님이 별도로 어떤 더 관여를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냥 아들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좌 거기다 쓰고 뭐 빌려주는 사람이 양해를 했다고 하면 네. 뭐 그 돈이 그냥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계약 명의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소비 대차 이제 대주와 차주가 중요한데 차주도 아니고 아드님이 연대보증인도 아니라면 그냥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대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대포 통장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뭐 제 그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가 와갖고. 근데 만약에 내 명의의 통장이 나쁜 곳에 사용될 걸 알면서도 빌려줬을 경우에는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잠잠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점점 처벌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으로 팔거나 빌려주는 경우 징역 3년, 원래 벌금 2천만 원이었는데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벌 대상인 알선 광고 외에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만 해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예. 대포통장 조직에도 범죄단체 조직죄를 이용해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징역 5년에서 벌금 3천만 원. 네, 올랐습니다. 올랐군요. 올라야죠. 이런 부분을. 그래야 좀 많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모의 채무나 자녀들이 대신 물론 부모의 채무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대신 좀 뭐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 포기를 하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이? 일단은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 포기를 한 당사자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기는 포기를 했으니까 끝났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상속은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1순위가 이제 직계 비속,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들이나 뭐 손자가 되겠고 2순위가 직계 존속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고 3순위가 형제 자매.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 2순위들이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공동 상속하고 1.5의 가산을 받죠. 그리고 3순위가 형제 자매인데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먼저 가져가요. 그러니까 네.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직계 존속도 없고 직계 비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고, 자 형제자매도 없다. 그럼 마지막 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에요. 반계라고 하면 이렇게 옆으로 예. 펴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제가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뭐 저 혼자만 있다 가정할게, 제가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사실 돌아간 것인 걸 모를 수도 있는, 예. 그냥 뭐 미국에 계신 뭐 가정을 하자면 저희 아버님의 형님이 네. 갑자기 상속인이 되는, 자기 모르잖아요. 모르죠. 아 근데 사실 근데 뭐 이건 말이 안 되네. 사촌 이제 형제 자매도 없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예. 이제 사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멀리 살아서 뭐 소원하게 지내다 보면 누가 돌아가셨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순간에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상속인이 돼서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다 포기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그 연락처 다 확보해가지고 그러네요. 해가지고 언제까지 서류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 포기 신고할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사촌도 막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촌 중에 누가 돌아가시고 하면 또 대습 상속인 있고 뭐 아, 복잡하네요. 너무나 많아져요.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제 공동 상속인이 뭐 이제 뭐 배우자와 자녀가 한 명씩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그냥 배우자는 한정 승인, 그리고 저기 자녀는 상속 포기 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거는 내가 상속을 하긴 하는데 네. 그 이제 물려주신 재산 한도 내에서 내가 변제를 하고 끝내겠다. 내 재산은 별도. 네, 딱 물려주신 재산 딱 뭐 한도 한정해서만. 내에서 채무를 다 변제를 하고 뭐 그리고 남는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뭐 모자라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제 그런 그 법률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기를 해요. 아.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정 승인 절차를 밟아서 고인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채권자들은 다 이렇게 채권에게 안분해서 나눠드리고 끝내는 거죠. 예, 그렇게 보통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